청양군 계획감사위원장 김건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태형 충남부지사님을 모시고 청양군 순방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 기상하는 힘센 충남을 힘차게 열어가시는 김태형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 청양 고불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보고 계시는 김동봉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일보 박대한 국장을 비롯해 33명의 언론인분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형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23년도 국민과의 대화 15일 군대를 방문하는 첫 방문지에서 청양을 선택해서 오늘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또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7월 1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8월 31일 날인가 왔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취임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정부안이 거의 확정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제가 수용해서 또 뒷받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좀 일찍 시골을 한 바퀴 돌면서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경청을 하고 또 그 속에서 계약가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도에서 예산 복구를 해서 뒷받침 해줘야 될 것이 보이니까 또 여러 가지 청양의 단점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들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또 청양은 사실은 충남 도내에서는 인구가 제일 적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픈 숟가락이에요. 아픈 숟가락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천안이나 아산이나 제가 인구가 많고 또 공장이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발전 속도가 빠른 이 지역과 비교해서 같이 또 이렇게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청양은 청양이 갖고 있는 특장의 그 부분을 갖고 청양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또 청양의 발전을 변화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 하는 본인들은 도지사로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는 사실 청양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구는 적지만 가장 공기도 좋고 또 산과 물이 좋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과 물이 그런 하지역보다 좋은 이 부분을 어떻게 살려서 청양을 발전시킬까? 그리고 앞으로 청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충남의 서북권이 아닌 서남권은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사회로 점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여장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게 도지사로서 숙제고 고민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뵙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제 얘기는 이건 끝내고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상에 청양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충청남도가 그 9월 6일 날 탄소중립 특별 도시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31일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양군을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그 지사님께서 좀 약속하신 게 있는데 우리 그 청양군에 지금 그 비용 사업단지를 지금 현재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저희하고 약속을 위해 그 행정적, 재정적, 그때 이제 재정적이라고 한 530억 정도 지원을 저하고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31일 날 방문해서 그때 데이터 좀 한번 보자고요. 뭐 29개인가 25개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25개 중에서 오다 보니까 10개는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11개는 추진 중에 있고 4개는 지금 장기 격발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추진 과정 뭐 10개는 다 끝난 거고 그다음에 그 11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또 국가하고의 협의가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장기 검토가 4건인데 이 4건은 뭐 이제 국가의 행정부의 하수로 정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어촌 공사의 시험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건 중에서 10건을 관리를 했고 1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단기 공사가 지금 있는데 산업단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개발이 이제 그 작년 12월에 이제 승인 신청을 했어요. 청양군에서 도로 12월에 작년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 기관에 지금 협의 중인데 제가 원래 이거 뭐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 1년 뭐 5개월 이렇게 제가 평균 걸리더라고요. 제가 취임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업적 땡기가 돼서 지금 뭐 9개월 뭐 10개월을 1년 땡기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 8월달 9월달 정도는 승인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승인이 되면은 지금 우리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하고 부족하고 한 부분들 보완하고 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때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해서 지난번에 약속을 한 부분 확실하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보다 아니면 뭐 그래서 규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지 않고 제가 청양에서 청양 고수 여기 뭐 같이 참석을 했지만 고수께서 기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또 더 보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하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을 다 수용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네. 한번 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진자원 연구소 관련
대다수의 청양 국민들께서 이제 청양이 충남의 이제 지적 중심으로 이제 청양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선교에서 이제 지난해 말씀하셨듯이 청양이 이제 지역의 이제 균형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제 대도시와 이제 경쟁력 부분에서 청양만이 갖고 있는 뭐 생태 등급에 따른 일등급 후보 지역 이런 뭐 장점을 갖고 있고 또 도립공원과 또 연계된 그런 부분들 그 중국권에서 이제 청양으로 유치됐을 때 뭐 중국권의 살인적을 시킨 분포도라든가 보전 연구 가치가 좀 청양이 타 경쟁 시국보다 우수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의 이제 판단이 있거든요. 이에 따른 기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실은 살인자원연구소와 지금 그 공부 옛날에 우리 반포 살구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0여 년 전에 세종시가 발생을 하면서 다르게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땅이 아닌 곳에 지금 살인자원연구소가 아니고 또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혜택이나 수혜를 보는 것은 충남 도민들이 지금 무서우고 부전이나 세금 쪽을 주시고 외국 사람들이 수혜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10년 동안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제가 이 살인자원연구소 이 문제를 지금 다양한 그 바꾸기 위해서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충남 도의 국가 땅하고 교환을 하든가 그래서 대통령부터 또 기재부총리까지 다 얘기를 했고 강하게 지금 푸싱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살인자원연구소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 확정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이제 그런 살인자원연구소 문제를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매입이 여의치 않으면 그건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가 하면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서 이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살인자원연구소를 좀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전화 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리하시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을 한 게 청양하고 그다음에 오려마 태안 오려마 오령하고 이제 태안하고 이제 이게 헷갈리네. 청양하고 세 군데가 좀 지금 시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우리 이명수 기자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청양 국민들이 입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느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리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타 지역도 또 나름대로 청양에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의 그런 내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진행되는 이 과정을 그 절차를 조금 빠르게 객관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육성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양이 좀 아픈 손가락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처음에 방문을 했고요. 방문을 했고 또 사실은 근데 여기 김동곤 군수가 계시지만은 김동곤 군수께서 저하고 뭐 수습을 관리하는데 김동곤 군수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제가 또 옛날 그 충남 부지사 할 때 그때 충남 도청에 있어서 그때도 사실은 잘 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양의 그런 발전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소통이 원만한 그런 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서 많은 지금 얘기들이 있고 한데 일단 아픈 손가락이 먼저 보여요. 손가락이 먼저 왔고 그리고 또 저는 또 민선 7기 때보다는 우리 저기 이 자리에서 우리 김동구 군수께서 공무원 출신이라 답변을 요구하고 나눌지 모르지만은 제가 민선 7기 때보다는 더 청양에 대해서 관심 많고 지금까지 지금 진행하고 막 시작하는 거 같은 거만 하더라도 민선 7기 때보다 더 많을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물어보면 답변 안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그 청양은 제가 저기 개헌을 할 때 이제 보령, 서천, 제국 개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또 청양은 뭐이 저녁 때 저기 소주 먹으러 이렇게 오고 그러기 때문에 청양의 그런 상황, 사정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서 청양 국민들한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사실은 뭐 이게 저 청양이 뭐 갑작스레 인구가 3만에서 4만, 5만 늘린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요즘 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여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기업이 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류 비용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부분 속에서 청양이 지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신 인구도 좀 늘리면서 크게 늘리면서 두 번째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또 그에 필요해서 많이 청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일정 기간 지나면은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청양이 갖고 있는 그런 특장을 더 살려서 정말로 비기우기가 또 경쟁이 되고 또 그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질 수 있는 청양을 만들겠다 생각입니다. 네네. 사장님, 전에 오셨으니까 선물 좀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충남 도립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불시험도 있습니다. 그가 좀 지저분해. 또 상거리가 특히 그 얇은 건물들이 좀 부서져 있고요.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좀 충남도에서 좀 도립대니까 저 소양대학교 따라가잖아요. 충남 도립대로. 근데 그쪽 좀 어떻게 개선 좀 해주세요. 예, 청양대학교를 저기 이제 도립대로 뺏어갔다고 그러는데 뺏어가야 크니까 남자 뭐 이름 바꿔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더 저기 뭐 이름 바꾸는 문제 그래서 뺏어갔다는 얘기 특별히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쪽에 진입하는 그 주변이 이게 사유지인지 아니면은 그 뭐 분유지인지 아니면은 저기 내가 그 정도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좀 돈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저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청양 분수께서 저는 대학이 있으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어울려서 뭐 할 수 있는 뭐 거리라든가 아니면 공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지금 그렇게 좀
이그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개선할 필요는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세가 빠져서는 뭐 학교 앞 이쪽에 작게 이 청양에서 그뭐 주택단지 같은 경우를 뭐 개발을 한다든가 목변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도에서 뭐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보육자하고 생활을 조금 관련 지금 협의를 한대요. 장물거리에 네. 들어간 입구에 네. 그뭐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 앞 주변에 조금 뭐이 정의정돈이 되고 좀 깔끔하게 일단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 거리도 좀 만들어주고 하는 게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예. 예, 금강이도 김종석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그 소방복합사업을 그분과 좀 방문 좀 해달라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하는 농민이 그 애완을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표고 재배를 만든 건데 그 비산먼지로 인한 표고 그 하우스가 너무나 그 차광망이 쳐 있는 거기에 완전히 흙먼지로 쌓여가지고 요즘 같으면 일조량이 필요한 요구가 되는 시점인데 그것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나오고 소방방재청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것이 정리가 안 되나? 자기는 다른 것보다도 그거를 청소해준다고도 했었는데 그건 청소해서 될 일이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소방복합타운 시설 바로 밑에 있는 건데 하우스가 6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번 그 농민이 도에도 진정하고 군에도 진정을 했었는데 사실 군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차피 저 도지사님께서 청양에 그 혁신타운에서 방문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소소한 일, 또 복합타운하고 혁신타운하고 어떤 연계되는 청양 발전의 주된 어떠한 메리트적인 것을 베이스로 깔아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없지 않는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비봉의 그 소방복합타운 짓는 데 대해 보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그 먼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에 먼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햇빛과 그다음에 누구는 지장이 있다. 뭐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법인이 이제 계속 그 일을 그 제기하고 뭔가 대책을 요구했는데 소방 관련해서 그 기관에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뒤로 아무런 그런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실장 뭐 다녀보셔서 정확한 그런 피해 규모나 아니면 그런 상황 파악해서 좀 나한테 보고 이게 지금 시국이 신문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3일 이내에 그런 그 현장 방문을 해라. 3일 이내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리고 2주 이내에 민원인한테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 그 다음에 어떻게 절차를 밟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서 2주 이내에 그 답변을 줘라. 그런 게 제일 시국의 시군 첫 방문지인데 시국의 시군 다니면서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3일 이내에 저는 관계 공무원을 전장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좀 와서 좀 하고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가기만 하면 뭐네? 네? 그 문제는 좀 처리를 해줘야지. 네. 3일 이내에 방문해서 좀 확인을 저희 암행어사 보내겠습니다. 예. 이게
번째로 청양군을 방문하셨는데요. 청양군의 선물 딸이 하나 풀어놓고 가셨습니다. 저기서도 하나, 우리서도 하나, 거기서 그런데 선물 보따리가 뭐냐고요? 아니 선물 보따리 하나 좀 이렇게 풀어놓고 가셨으면 좋아가지고. 조금 있다가요. 몇 달 있다가 제가 볼 때는 뭐 선물 보따리가 뭐 이게 크고 작은 거 규모 차이지. 이따 저기 도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재정 자료도 좀뭐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인구도 적고 근데 똑같이 큰 데나 작은 데나 사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은 대부분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거다. 서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경청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청양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제가 지원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오늘 선물 보따리가 하나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가급적이면 특별한 그런 절차나 법적인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나 아니면 국내 인구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 배분을 하고 그러지는 저는 않겠다. 청양이 꼭 필요하고 청양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좀 적극적이고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저희 국민들과 대화를 해보겠다. 전국 7회 규모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대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려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말해요. 선물 보따리 그게 하나 주시고 가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형제가 아무리 수백 조 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호텔 하나 줘라 그러면 호텔 안 질 거예요. 오늘 장사가 돼야 되고 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108호짜리, 108호짜리 들어서고 공도가 들어서고 전국대회들 많이 열고 지금 우리 박승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대회도 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지금 이제 그 추정을 할 때 1년에 그 학부부장이 개장이 되면은 20만에서 30만 정도는 1년에 찾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청양에서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방법적인 그런 기능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고 할 때 이제 호텔을 지차고 호텔을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저는 청양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낙관적으로 봐요. 인구가 3만이 먹어가지고 왜냐면은 후발주자 같은 경우가 오히려 먼저 이 선발주자들이 이 성장 속도가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또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을 노출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 후발주자이고 그 다음에 그 물과 그 다음에 산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환경이 좋은 여건이라 보면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했던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림을 늦게 말했지만 그릴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양의 미래는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 희망적인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 거기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앞선 선거라는 촬영을 시켜주는 우리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방국가 시설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사업, 또 일반 산업화, 또 지금 모두가 이렇게 사업을 시기롭시 이루는 수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증가에는 조차도 있을까? 인구 증가적인 이제 차질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대한 대표님과 회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인구 증가적인 그런 부분은 100%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몇년 지나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쉽게 못 드려요. 못 드리지만 다만 지금 이제 거의 내려갈 때까지도 아니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지를 바꿔주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자분들 있으니까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국관리법 이런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농업을 죽이는 일이에요. 농업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 이런 보조금이나 아니면 뭐 이런 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게 되면 90몇 살 될 때까지도 어른들이 농토를 내놓지를 않아요. 농토를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유입을 시켜도 농촌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토지를 확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어른들 입장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경작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수입을 좀 적어나가고 그러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입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양국관리법은 그냥 잉여 쌀 다 이렇게 구매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 남은 재고 다 온전한 값으로 다 사주겠다고 장사 못할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잉여가 안 되게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게 이 부분을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주는 이런 부분에 돈을 쓰게끔 시켜야지 이런 부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농촌 문제도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나 아니면은 이 기업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면 기업들을 유치하면은 젊은 사람들을 유치시킬 수 있죠. 근데 지금 청양에서 지금 소위 이런 이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이 충남의 서부권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청양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 여건, 환경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 큰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저는 농업정책의 우선으로 지금 그걸 두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작은 지역이지만 그 안에는 이 작은 이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다음에 또 삶의 그런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반 그다음에 또 이 농업 농촌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또 그리고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나이 드신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둘이야 애도 낳고 그다음에 애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그래야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그 작은 지역이지만 그게 골고루 그런 노량층이 어울려서 사는 그다음에 역동성이 있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 청양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기자하고 맹건동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팜 농장 같은 경우도 스마트팜은 젊은 사람들이 들으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또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인적인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기후온난화 문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다. 그냥 1000평 정도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다가 스마트팜 시설 500평 정도만 지금 연봉 5천 이상 나오니까요. 그런데 연봉 5천 정도 나오려면요, 수도작으로 가면은 150마디, 3만 평 가까이 농사 짓는 거 비슷해요. 이제 문제는 시설비가 얼마만큼 이제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죠. 시설비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임대형, 분양형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스마트팜을 좀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대형 같은 경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5만 평짜리, 10만 평짜리 그 집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10만 평 가까이 하게 되면 거기에 7, 80명의 젊은 사람들이 그 임대를 500평씩 해서 그 임대를 한 100명 이상씩 지금 100명 이상 주면 큰 기업, 어지간한 기업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외국 기업들 외국 가서 기업 유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제가 기업 유치 때문에 미국을 들어가는데 기업을 1억 불 이렇게 기업을 하더라도 요즘 다 로봇이하고 하기 때문에 기능은 그냥 반칙 하나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제조업하고 달라서 그런데 오히려 제조업만큼 인구를 이입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스마트팜이다. 그렇게 보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지금 도시에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들 저출산 대책 중에 한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임대 아파트를 줘가지고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로 저리로 월세를 내고 사는 임대 아파트를 줘주잖아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 줘줄 정도 그런 돈이면 스마트팜 줘줄 수 있거든요. 너무 용천에 뭔가 그것도 창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그 사람 저는 그 청년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그 임대 아파트를 줘서 하는 것처럼 임대 스마트팜을 줘서 임대료를 받고 농사를 짓고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수익이 되면 5년 10년 지나면 다시 자기들이 그냥 그런 이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이용시키겠다. 그냥 막연하게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시킨다면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현실적인 시도를 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또 청양 같은 경우는 3시 끝났는지 그 청양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부수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칠갑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지금 물이 좋았으니까 주변 그런 경관에 그리고 여기 와서 오피라고 스마트폰들 그다음에 또 이 세컨하우스 요즘은 4일이라고 3일 쉬고 그렇습니까? 세컨하우스 형태로 해서 알프스산의 주변에 몇십 채씩 그냥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렇게 되면 제가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고 좀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많고 지금 요즘 이 자리에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우리 청양 군수가 협의해서 청양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단님께서는 도민과에 대한 일정이 있으셔서 이상으로 원래인과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